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울지 말고. 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직도 네,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일단 최대한 제가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잡았고 제가 정보관리기술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 그리고 이거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뽑은 세 가지 포인트라고 하면은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드리고 네. 그리고 네, 거인의 어깨라는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정보관리기술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직장 생활을 7년 차 때 이 매너리즘에 좀 빠졌었습니다. 이게 우물한 개구리라는 기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전문성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발전되지 않는 것 같고 탈출구를 좀 도전적인 부분을 좀 찾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마음 편한 직장인, 마음 편한 아빠가 되고 싶었던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좀 알지 못하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직장을 다닐 때 뭔가 무기가 없는 것 같고 또 자신에게 뭔가 회사에 휘둘리지는 않을까라는 뭔가 이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 정보관리 기술사라는 거를 듣고 이게 하나의 나의 무기가 될 수 있겠구나. 나를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122회 때 제 친구 한 명이 기술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바로 한 일주 고민하다가 바로 등록했습니다. 그 당시 때 딱 KPC 기본반 26기가 모집 중이었고 그래서 바로 등록해서 2021년 8월 달에 시작을 해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8개월의 여정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기본반 때는 기본반 등록을 할 때부터 저는 목표가 무조건 빠른 합격, 최대한 빠른 합격이었고 어떻게 해서든 모티베이션을 더 끌어올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반 때 나서서 반장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 저를 계속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반 때는 126회를 목표로 해서 모든 스케줄을 잡으려고 계속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했던 게 공부 습관을 다시 가져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3시간 이상은 무조건 책상에 앉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패턴 그리고 좀 빠르게 이거를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저한테 질문하고 이미 합격하신 분들의 후기도 계속 보고 그렇게 계속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기본반 때. 그렇게 해서 이제 비상반 3기 중도 입가를 했고 최대한 빠르게 서브노트를 완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한 바퀴 돌 때 그러니까 저희가 중도 입가를 했고 그 이미 한 바퀴를 도셨었고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도는 타이밍이었었는데 저는 그때 모든 토픽에 대해서 서브노트를 다 만들어야겠다를 목표를 잡고 한 주에 하나씩 만약에 한 주가 소프트웨어 공학이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서브노트를 다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렇게 만들었었고 그래서 한 바퀴 돌리고 한 5주가 남았었는데 126회 전까지 그때 전에 다 만들어 놓고 픽스한 다음에 그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 3번 정도 돌렸던 것 같은데 물론 부족한 점이 이때는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26회 때 불합격을 했습니다. 58.16점으로 4교시를 제일 잘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4교시 점수가 굉장히 낮게 나왔었습니다. 4교시 했고 그래서 이때 빠르게 멘탈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 통지 보고 바로 서브노트 돌리기 다시 시작했어요. 그날 바로 아무런 생각 없이 빨리 해야겠다. 그리고 복기를 통해서 저 스스로 정말 많은 복기를 했거든요. 계속 시뮬레이션들 왜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된 거지? 뭐가 문제점이었지? 라고 계속 저한테 질문을 했고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네네. 제가 썼던 부분을 제가 이렇게 썼었는데 뭐가 잘못됐었을까? 그렇게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리스트를 쫙 해서 멘토님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저는 이런 게 문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멘토님도 그런 부분 당연히 그랬었을 것이고 근데 이 부분이 더 문제점이 컸을 거예요. 이렇게 답변을 들었었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가장 큰 문제점은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다. 가로에 대한 문제 그때 저는 이때 우선순위 역전 문제를 1번으로 가져왔었는데 그때 그 토픽은 기본반 때 2번이나 제가 이게 작성했던 토픽이었어요. 그래서 심화반 때 하진 않았지만 나왔을 때 오 이거는 땡큐다 하고 가지고 왔었던 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때 PV 연산이 가로로 있었는데 제가 P 연산은 썼는데 V 연산은 그냥 빼먹어 버렸거든요. 이건 안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썼어요. 근데 그 부분이 패착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굉장히 깊게 계속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데이터 기본법이 나왔을 때 가로에 데이터 산업법이라고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히 보고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6회 떨어지고 좀 더 퀄리티 있게 만들고 싶어서 부족했던 부분, 좀 뭔가 차별화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계속 생각을 했고 제 답안지를 보면서 다른 모범 답안지를 보면서도 계속해서 생각하고 적용하려고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127에 60.83 좀 턱걸이이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감사하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KPC 모의고사 그 다음 날 봤는데 거기서 제가 1등을 또 하게 돼서 감사한 이런 결과를 또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3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유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3가지가 일단 한 번 쓴 토픽은 절대 잊지 말자. 내가 쓴 토픽은 잊지 말자. 그리고 공부는 꾸준합니다. 이 부분은 다들 공감하실 것 같고 그리고 멘토님과 나를 믿자. 이 부분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하나씩 이야기를 드리면 한 번 쓴 토픽은 잊지 말자. 이 얘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험을 보고 나서 나한테 가장 아쉽고 화가 날 부분이 뭘까? 그 부분만은 피해야겠다. 근데 그 부분이 내가 주간 모의고사든 셀테든 한 번 써봤는데 시험 때 나왔는데 그걸 제대로 못 썼다. 표현하지 못했다. 그러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더라고요. 제 자신에게. 아쉽고. 그보다 더 나한테 정신적으로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만은 피하려고 제가 써본 토픽 그리고 6점 이상 받은 토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저한테 노출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멘토님께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께서도 제 답안지 나중에 이제 최근에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최근에 점점 뭔가 디테일이 좀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저의 디테일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2번째, 공부는 꾸준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와, 진짜 공부는 꾸준함이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최대한 루틴을 만들어서 반복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 환경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는 몰랐고 그제도 몰랐는데 오늘은 알게 되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어제는 30분 걸렸고 그제는 1시간 걸렸던 게 오늘은 10분 만에 끝내는 토픽이 되고, 그런 것도 많이 느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계속 반복된 꾸준함이구나. 익숙해지니까는 너무 쉽게 그냥 훅 지나가더라고요. 토픽이라는 게. 그리고 학원은 반드시 출석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해서든 출석하려고요. 그래서 꾸준함이라는 좋은 글귀가 하나 있어서 갖고 왔는데, 꾸준함의 하루는 잔잔해서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함의 미래는 감출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연스럽게 쌓이면서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베이스가 되고 여러 가지가 쌓이면서 되는 것 같은데, 멘토님과 나를 믿자. 저는 기본반 때부터 합격 수기를 많이 봤는데 결국에 공통점은 딱 한 가지 있더라고요. 멘토님 말씀을 무조건 따르자. 모든 합격 수기에 멘토님 말씀을 무조건 따르세요. 이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멘토님 말씀은 따랐습니다. 정말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했고, 뭐 이거 바꾸세요, 이거 아니에요, 빼세요, 이거 추가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을 믿으려고 계속 했고, 나의 노력은 언제나 나의 편이다. 하나씩 좀 더 보면, 저는 이 한 번 쓴 토픽을 잊지 말자를 위해서 제가 적었던 그런 토픽을 PDF화해서 이거를 여러 번 반복 학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환경 세팅을 잘 많이 했었고, 거기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제 토픽에 제가 계속 여기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리스크 기반 테스팅을 예로 드리자면 6.1점으로 그날 주간 모의고사 언제적 주간 모의고사인지는 모르겠는데 6.1점으로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었어요. 그런데 저는 다른 분들도 이거에 관련해서 BOB로 같이 올라왔었고요. 근데 다른 분들께 더 좋아 보였던 부분도 있었고, 저는 표현을 하면서도 뭔가 표현이 좀 뭔가 부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진 찍고 PDF화해서 여기다가 작성을 계속했습니다. 보면서 토픽도 보면서 이건 이렇게 작성을 해볼까? 이건 이렇게 해볼까? 이쪽으로 배치를 해볼까?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템플릿도 고민하고 키워드 배치도 계속 고민해보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토픽 하나당.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3단락을 따로 한번 써본 거고요. 그러니까 이 토픽에 대해서 3단락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글씨로 뭐 그냥 그림을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볼 때마다 지저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해서 한번 그려본 거고요, 3단락에. 그래서 실제로 주간 모의고사 때 나왔을 때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부분인데 6.5점 받았던 거죠. 이게 완성된 이제 저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디테일이 강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칭찬해 주셨던 부분인데, 저는 제가 썼던 토픽에 대해서 계속 거기다가 공부를 하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템플릿도 완성이 되고, 이 토픽에 대해서는 템플릿이 그냥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답안지의 날카로움을 계속해서 다듬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노출되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HTTP 3.0인데 이거는 제가 BOB로 한번 써봐야겠다. 이게 공부를 해도 머릿속에 안 들어오고 일단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써봤던 건데, BOB로 써놓고 사진을 찍고 PDF로 보니 부족한 점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셀트에 올라왔을 때 BOB 그대로 써서 올렸더니
멘토님께서 이 부분은 다르게 해주세요. 다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제 PDF에다가 추가한 거죠. 여기다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간 모의고사 때 나왔을 때는 이런 완성된, 조금 더 완성된 답안지로 바꿔진 거죠. 그래서 결국엔 공부는 꾸준합니다. 결국엔 이 반복된 학습이 저를 좀 더 자연스럽게 한 것 같은데, 저는 일, 월, 화, 수, 목, 금, 이건 이제 신화가 왔을 때 제 스케줄인데, 일, 월, 화, 수, 목, 금 공부량을 배분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스케줄을. 그래서 반복을 좀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간편해야 되고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활 패턴에 맞춘 학습법을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이버 박스랑 PDF, 엑셀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핸드폰을 하루 종일 가지고 있고 집에서는 전 독서실 안 하고 집에서만 했었거든요. 집에 컴퓨터에서. 그래서 핸드폰과 컴퓨터에서 학습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도움을 줬던 게 이제 네이버 마이박스입니다. 저는. 그리고 PDF, 엑셀은 이제 서브노트. 근데 이게 글이 깨졌는데 일단 오전에 출근 전에 저는 카페에 들러서 그날의 BOB를 읽었어요. 저는 월화수목금으로 해서 BOB 읽을 거, 서브노트 읽을 거, 그리고 주요 토픽 읽을 거, 이걸 다 배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할 것들을 다 정해놓고 이 스케줄에 맞춰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그러면 봤던 토픽을 그 다음 주에 또 보게 되고 봤던 토픽을 또 보게 되고 결국엔 반복을 일어나게 계속 자연스럽게 제 생활에 되도록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오전에는 BOB 정독하고 그날의 BOB 그리고 일과 시간에는 1일 목차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점심시간 짜투리 시간 때 1일 목차를 최대한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커피 잠깐 마실 때는 주요 뉴스 그리고 저희 주간 모의고사 총평했던 거 그 부분을 최대한 읽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신화가 나서 한 5주차 때부터인가 주간 모의고사 총평을 안 읽더라고요. 제 이 서브노트 만드는데 급급하고 뭔가 다른 공부하느라 실제로 주간 모의고사 할 때 했던 거를 잘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읽으려고 일과 시간 때 좀 짬짬이 시간이 나면 그때 계속해서 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퇴근해서 7시부터 11시까지는 서브노트를 정독하려고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시간 12시까지는 주요 토픽이라고 해서 제가 빼놓은 토픽이 또 있어요. 그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읽을 수 있게 주요 토픽이니까는 이것도 반복화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최대한 12시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잠을 저는 12시 지나고 잠을 자버리면 그 다음날 컨디션이 좀 영향이 있더라고요. 잘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12시 지나면 그래서 그냥 12시 전에는 12시까지 하고 최대한 자려고 해서 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마이 박스를 이용한 BOB 정독 패턴인데 제가 주로 6시 30분쯤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페 좀 이른 카페는 7시 반쯤에 여는 카페도 있고 대부분 8시면 카페를 열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회사 갈 때도 웬만해서는 모자 쓰고 가거든요. 약간 그거는 좋죠. 모자 쓰고 가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모자 쓰고 갔을 때는 사람들이 웬 모자? 약간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익숙해져 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꾸밀 것도 없고 빠르게 해서 카페로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BOB를 빨리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이 뭔가 여유도 있고 아침이 되면 좀 상쾌하니까 상쾌한 공기 마시면서 좀 걷고 이 하루의 스케줄 중에서 제일 즐겼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BOB를 좀 재밌게 읽었죠. 이때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교시형과 2교시형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제가 BOB를 만든 게. 그래서 1교시형을 월화수목금 시험 전날은 시험 전날 읽고 그냥 추린 거고 월화수목금에서 해서 월요일에 읽을 BOB를 이렇게 추려놨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로 없었는데 점점 쌓이는 거죠. 주간 모의고사를 볼 때마다 제게 BOB가 되면 그거를 또 사진화해서 PDF화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초반에 넣었던 것들은 정말 30초를 다 읽습니다. 30초도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냥 키워드만 딱딱딱 보고 가버리기 때문에 이미 템플릿은 완성이 돼 있고. 그래서 템플릿이 점점 나중에 느꼈는데 템플릿이 쓰는 게 자유로워지더라고요. 제가. 이미 정해진 템플릿이 초반에는 템플릿 맞추려고 썼는데 나중에는 이제 이 토픽은 이렇게 템플릿을 그러니까 새로운 토픽이 오더라도 얘는 내가 이렇게 쓸 거니까 템플릿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봐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어떻게든 반복적으로 노출하려고 했습니다. 2교시형도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들은 매일 볼 것들. 제가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 매일 볼 거. 그리고 서브노트를 정독은 주로 일과 끝나고 퇴근하고 봤습니다. 126회 서브노트는 제 스케줄을 이렇게 짰어요. 월요일 날 제일 중요한 거 보고 제 생각하기에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각 날짜마다 봐야 할 그 도메인들을 나눠놨습니다. 이렇게 돌렸는데 떨어졌고 그때 이제 연길 기술사님께서 오셔서 그거 저처럼 지금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그거 보고 이제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하구나 느꼈고 진짜 괴물이구나 느꼈고 그분의 스케줄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팍 왔어요. 와 이렇게까지 한다고? 그래서 저도 좀 모방을 해봤습니다. 바로 그날 가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멘토님하고 뭔가 가서 그러니까 돌아가서는 주말에 여기 와서는 뭐 질문도 많이 드리고 했었는데 실제로 평일에 주간 때는 거의 연락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연결기술사님은 매일 거의 뭐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7회 전까지.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냥 월요일은 네. 월요일은 이거 보고 뭐 화요일은 이거 보고 이러다가 이거를 이제 완전히 촘촘하게 해놨습니다. 처음에는 페이지 단위로 끊어서 보다가 페이지 단위보다는 셀 단위가 좀 낫겠다. 그래서 셀 단위로 하니까 저한테 좀 더 맞더라고요. 셀 단위로 끊어서 셀 단위가 한 셀만 해도 토픽이 3,000개죠. 제가 최종 약 3,000개의 토픽을 보긴 본 거거든요. 매주. 근데 연결기술사님은 기존에 자기는 8회까지 보겠다. 일주일에. 그래서 4회까지 돌렸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거든요. 저도 그거를 따라 해보려고 최대한 노출을 많이 해야 되겠다. 나도. 처음에 이 전주에는 1회를 돌렸고 2주에 이제 2회를 돌려보려고 했는데 2회는 정말 안 되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안 맞고 저는 일주일에 2번을 돌린다고요? 네, 일주일에 2번 돌려보려고. 이 주제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짜본 거예요. 지금 여기가 이제 각 페이지인데 전체적인 페이지죠. 페이지별로 조금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그 다음 날은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이렇게 다 보면은 2페이지 2번 돌릴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에 1,400페이지를 봐야 되는 거죠. 1,400페이지. 네네네네. 그 본다는 거 돌린다는 의미를 네. 어느 정도의 이해를 하고 돌린다는 근데 저는 지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이해를 못했어요.
일단 이해를 못했고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냥 1회로 돌렸고 그래서 저는 토픽을 볼 때 그때 연결기술사님은 뭐 이해 안 되는 거 그냥 넘어가라 이랬는데 저는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토픽 하나를 볼 때 이때 이제 썼던 방법은 기존에는 그냥 그 PDF로 뽑은 다음에 엑셀을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듯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엑셀을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색깔을 바꿔가면서 제가 읽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토픽당 모르는 거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지 않게 했던 것 같고 근데 모르는 건 일단 뺐어요. 이때는 이제 이건 정말 모르겠다. 이거 그때 모르겠다 하는 거는 뺐습니다. 근데 빼기 전에 멘토님하고 상의를 했어요. 멘토님 이거 빼도 될까요? 이 토픽 빼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려서 멘토님한테 컨펌 받고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남겨야 되는 건 남기고 그렇게 해서 남긴 부분은 이해하려고 계속 보긴 봤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더라도 그렇게 모르는 토픽이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이해를 돌리려고 했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냥 저한테 맞는 스케줄을 가져가자. 그래서 1회로 낮춘 다음에 돌렸고요. 이걸 제가 보여드려야 싶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했습니다. 제 서브노트인데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 웬만큼 다 이해가 가고 토픽 그 키워드도 어느 정도 이게 보이고 그렇죠. 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이제 빨간색. 그 더 중요하다.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는 건 두껍게 해서 제가 찾지 않아도 바로 보일 수 있게끔 최대한 그렇게 맞췄습니다. 환경. 찾는 노력도 하기가 싫어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복된 키워드들이 이렇게 계속 보이죠. 하나의 토픽이다. 그럼 계속 볼 수 있게. 어떻게든 자주 노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26회 때는 이런 빨간색도 없었고 그냥 다 검은색이었어요. 대부분. 근데 이제 127회 준비하면서는 하나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돌릴 때는 좀 더 봐야 될 부분들이 강조된 부분들만 보게 되죠. 그리고 꼭 봐야 하는 해설지, 주요 토픽 정독이라고 이 부분은 왜 이 부분을 처음에 시작했냐면 서브노트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후에 이제 주간 모의고사나 그리고 저희 총 모의고사나 KPC 모의고사나 뭐 이럴 때 토픽들이 새롭게 나오잖아요. 또는 제 서브노트에 없는 토픽들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서브노트에 옮겨놔야 되는데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럴 노력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답안지를 하나씩 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씩 만들어서 날짜별로 또 이것도 아까 BOB처럼 나눠놨어요. 한 번에 다 보기는 많으니까. 그래서 날짜별로 1시간 동안 이걸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몇 개 없었는데 점점 많아진 거죠. 많아졌고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이제. 왜냐면 매 주마다 계속 이걸 반복하니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도 중요한 부분만 그냥 뚝뚝뚝 읽게 되고 여기에 제가 일과 시간에 봤던 신문 기사 여기 중요하다 싶으면 놓치기가 아깝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브노트에 당장에 할 수도 없고 그럼 그걸 저는 PDF화 했어요. PDF화 하고 이쪽에 넣어놓고 그러면은 언젠가는 제가 다시 반복할 수 있게끔 어떤 뭐 월화수목금 그런 거 고민 없이 일단 넣어놔요. 화요일을 그냥 넣어놓지. 뭔가 그러면 비율이 뭔가 안 맞는다. 그럼 그때 가서 좀 옮기고 나중에 읽다가. 근데 결국에 이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매일 보려고 한 건 아니고 정리가 안 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월, 화, 수, 목, 금 해서 이렇게 볼 수 있게 계속 했고요. 실제로 보면 이건 이제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도 그때 시험 나왔는데 이게 126개 때 시험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도 이거 썼는데 점수가 생각보다 그러니까 쓰기에도 너무 많이 힘들었고 이거 쓸 때 제가 30몇 분 걸렸거든요. 시험 1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들어갔구나. 그때 이제 그랬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걸 좀 찾았고 블로그를 찾았는데 이거를 제 서브노트로 옮기기는 너무 양도 많고 정리하는 것도 너무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PDF화해서 볼 수 있도록 해놨죠. 블랙박스, 화이트박스도 제 서브노트에는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었었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리하기엔 그림도 많고 이걸 정리하기에는 철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이걸 빼놓고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네, 그래서 멘토님과 나를 믿자. 결국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게 좀 뭔가 깨졌네요. 일단 멘토님 말씀은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거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모든 합격 쓰기의 공통점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교본반 때 정말 많은 합격 쓰기를 봤었고 그래서 무조건 멘토님 이야기는 무조건 따라야겠다. 무조건 따르고 반영해야 되겠다. 반영까지 해야 이게 정말 내가 멘토님 이야기를 따른 거구나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반영하려고 했고 그리고 저희가 멘토링을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 경험하고 분명 네네 했는데 와서 보니 잘 모르겠네? 그럼 또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에서 뭔가 이해가 안 간다. 그 자리에서 뭔가 좀 뭔가 찝찝하다. 그럼 바로바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었고 그리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애매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빼야 되나? 이거를 넣어야 되나? 또는 이게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나? 그래서 저는 저희 멘토님께 정말 감사한 게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딱 찍어주셨어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 빼세요. 넣으세요. 애매하게 제가 이거 이렇게 A가 맞아요, B가 맞아요 이러면 A가 맞을 수 있고 B가 맞을 수 있죠. 근데 이건 성우님의 뭐 그거예요. 선택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서는 정확하게 항상 A냐 B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던 게 전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그냥 그렇게 따랐기 때문에 답안지도 좀 더 좋아졌던 것 같고 그리고 간절함, 나의 노력, 언제나 나의 편이라는 믿음 네, 전 정말 간절하게 했던 것 같아요. 기본반 때부터 합격만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간절하게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시험이 더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나의 실수, 부족함은 빠르게 인지하고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빠르게 인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정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멘토님과 확인한 나의 공부법은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 이건 당연히 많이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서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128회가 몇 주 안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라라는 말을 저는 대학교 때 한번 처음 들었었거든요. 기존에 새로운 거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이 힘들 텐데 이미 많이 좋은 그런 이미 해놓은 것들도 많고 이미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고 그런 좋은 발자취들이 있으면 그걸 충분히 이용해서 제 걸로 만든 다음에 이용을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반
합격하고 이 말을 계속 새겼어요. 기본반 때도 비상반 3기 때도 4기 때도 언제나 목표는 합격이었고 부족한 나를 빠르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명확하게 올려주기 위한 건 결국엔 거인들이다. 멘토님을 비롯해서 다른 기술사님들, 그리고 여기 동료분들, 저에게는 다 거인이셨고 그분들의 뭐 서브노트, 노하우, 그리고 특히 모범 답안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저는 합격할 수 있는 답안지를 작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 답안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업그레이드를 시키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당연히 다 각자의 서브노트들이 있으실 거고 그게 있으실 텐데 모범 답안을 충분히 이용하시면은 모범 답안을 많이 지금 많이 보시겠지만 계속해서 그걸 충분히 이용하시면 합격하는데 좀 더 도움이 조금이나마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이야기를 드렸고요. 저는 진심으로 비상반 여러분들께서도 128회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시길 정말 기원합니다. 네. 네. 질문은 아니고 예. 하시니까 네. 마이박스에 네. 당연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질문. 아유. 저희 좀만 쉬고요. 멘트를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있었어? 감동적인 얘기가? 충격적인 얘기가 뭐 있었어? 충격적인 이야기. 아침 9시에 비오비를 보는데 가장 궁금한 시간이야. 어떻게 없을 난 기자님 생각이더라고. 사람인가 싶었어요. 사람인가. 난 지하철에서 PDF 딱 키는 순간 토만 나오는 줄.